쇼츠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유는 요즘 케이팝에서 인상 깊었던 컨텐츠가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2023년이랑 24년에 2년 연속 코첼라를 갔었어요. 23년도에는 사실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너라고 해서 저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서 정말 다국적의 팬들이 양적으로 많이 모였을 때 블랙핑크 무대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팬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어떨까? 그래서 궁금해서 갔는데 정말 너무 좋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걸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좋았지만 일단 무대가 너무 크고 음향도 너무 좋고 폭죽을 계속 쏘고 물론 그게 이제 코첼라 시즌에 항상 그 민원을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너무 소음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코첼라에서의 블랙핑크 무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주저없이 가게 됐는데 르세라핌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근데 아이즈원을 덕질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나 있으니까. 그쵸. 제가 이제 그 모두가 아시는 그 논란의 무대를 라이브로 보게 됐죠.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당시에 르세라핌이 밴드셋으로 전곡을 무대를 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밴드 편곡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르세라핌의 노래나 퍼포먼스가 잘 보이지 않았다. 전 이 정도로 좀 느끼고 돌아왔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의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었고 그게 이제 바로 그날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죠. 르세라핌의 무대를 본 것도 뭐 저에게 어떤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지만 숙소에 가서 보게 된 커뮤니티의 반응들 이것까지 이제 세트로 저에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이렇게 괴리가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콘서트장이든 페스티벌이든 현장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게 아티스트도 뭔가 본인이 준비했던 걸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세에 힘입어서 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팬들, 그 관객 입장에서도 그냥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나게 그걸 봤었는데 너무 그 라이브 실력 논란이 커진 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 팬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악의적으로 좀 더 적나라한 부분들을 클립으로 만들어서 쇼츠나 릴스 이런 데 더 노출이 심각하게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밴드 라이브 자체가 사실 아이돌 원래 갖고 있는 곡이랑 엄청 100% 찰떡 같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쵸. 밴드 라이브 자체가. 제가 이번에 엠믹스 콘서트 갔을 때도 밴드 라이브인 게 너무 좋긴 했는데 근데 멤버들의 목소리가 살짝 잡아먹힌다라는 부분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밸런스 조절을 조금 더 잘 됐으면 더 좋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밴드 라이브가 싫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돌 곡에 좀 더 맞게끔 조율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공연에서 르세라핌이 이렇게 많은 악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받았던 데는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계해서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어쨌든 르세라핌 멤버들이 그 논란을 인식을 했고 기획사도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멤버들이 되게 많이 마음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 크레이지라는 또 신보를 제 입장에서 너무 빨리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의 또 속도에 대해서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또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어떻게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멤버들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멤버들 너무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다 같이 그럴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전 그 기간에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이제 르세라핌이 팀워크가 좋고 이 상황을 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또 음악으로 보여준다는 거. 사실 스파게티라는 앨범이 그 논란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왔는데 아예 이제 자신들을 향한 악플러를 위한 노래이자
계속 응원을 해주는 팬을 굉장히 안심시켜주는 노래여서 그래서 저도 그 스파게티 곡이 나왔을 때 가사 한 줄 한 줄을 되게 오랜만에 곱씹으면서 들었거든요. 이빨 사이에 낀 스파게티처럼 계속 그 악플러의 입장에서 너네가 나를 생각하는 게 진짜 관심인지 진짜 사랑인지 돌아봐라. 이런 메시지도 좋았고 그걸 또 퍼포먼스로 굉장히 잘 풀었고 앨범도 아예 스파게티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레스룸에서 네.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제 연말에 MMA랑 가요대제전 다 이렇게 풀로 전부 보면서 네네. 느꼈던 점이 르세라핌이 너무 잘한다. 너무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 라이브까지 너무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르세라핌을 이제는 악플을 그만 써야 될 때다.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단연 눈에 돋보였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스파게티 앨범에 3곡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수록곡 중에 피어리스라는 곡에는 이제 4월의 폭풍, 그러니까 멈춰달라. 그래서 이제 진짜 멈춰야 되죠. 진짜 멈춰야 될 그만할 때가 때. 됐고 1년 6개월이나 이렇게 지속적인 악플을 다는 분들은 뭐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르세라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집요하고 너무 장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혜이님이 또 트레바리에서 더 인간적인 케이팝이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첫 모임 때 가서 네네네. 이제 한 4개월 정도 함께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케이팝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그걸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다른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는 게 전 되게 재밌었어서 일단 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인데 누군가를 덕질하고 있거나 덕질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멤버분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팀뿐 아니라 이 K-팝이라는 전반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업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책을 매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또 아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디올로지라는 책을 저희도 같이 읽었었는데 그게 인간의 몸을 한 30가지 정도로 분절을 해서 땀, 코, 피부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 다룬 사회과학서였는데 그걸 읽고 이제 아이돌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임에서 재밌었던 게 그 책에서 인간의 피부에 대한 역사를 이제 다룬 부분을 읽고 아이돌이 보정 노동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물론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역할도 있지만 그게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촬영 결과물을 이제 팬분들이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톤 보정을 하고 올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이 드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냥 저는 가볍게 이 보정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보정이 되지 않은 내 최애의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질문을 펼쳐놨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실시간으로 보정 노동 중이셨던 거예요. 본인의 최애를 촬영하고 보정을 하는 게 본인의 덕질 일상 중에 큰 부분인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 들어봤는데 그분의 요지는 내 최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예뻐 보이면 좋겠다. 나쁠 거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또 되게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되게 많이 생각이 전환이 됐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죠, 트레바리? 네.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구조예요. 홍보 한번 짧게. 갑자기 홍보 타임. 네. 그 클럽 이름은 더 인간적인 K-팝이라는 모임이고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트레바리 안국 아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생기신다면 트레바리 홈페이지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더 인간적인 K-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한테 더 인간적인 K-팝이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품은 급을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은 그 급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래서 네. 너무 당연한 전제인데 예를 들면 그 아이돌 멤버에서 메인 보컬이 있고 서브 보컬이 있고 메인 래퍼,
서브 래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나누는 게 우리한테 되게 어떤 이 아이돌 안에서도 다치의 단계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줬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역할 분담이 그럴 뿐이고 이 아이돌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나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는 지금 1군, 얘는 2군 이거부터 저는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너무나 쉽게 뭐 대형 아이돌, 중소 아이돌 그러니까 이것도 의식적으로 그냥 그 언어 안에 너무 많은 게 스며들게 되죠. 이 사람이 최선의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서포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게 다 이제 그런 언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구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들었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걸 상기해야 된다. K-pop 아이돌이. 그런 의미에서 더 인간적인 K-pop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이제 매번 그 독서 모임을 할 때 저희가 뭐 거기 모인 분들이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걸 감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얘기는 계속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사실 저의 입장은 그러니까 아이돌은 상품이면서 인간이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연루돼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 자본가들이 어쨌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파생된 게 아이돌이라는 상품이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상품으로 취급을 할 때는 치욕스럽긴 해도 납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팬조차 자기 아이돌을 너 상품성이 떨어지잖아 라고 말할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거는. 네네. 어떻게 그런 말을. 너무 슬픈데 근데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또 지금 너무나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라는 우리의 역할을 바꿀 때 저는 아이돌도 또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K-pop 문화를 떠올렸을 때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쇼츠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유는 너무 맥락이 제거된 채로 아이돌이 소비가 된다는 것. 그 앞뒤 상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30초 혹은 그보다 짧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의 움직임, 어떤 순간,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긴 건 아니잖아요. 4K 시대에 모든 것이 촬영이 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 편집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K-pop 문화에서 쇼츠가 너무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불성실함, 뭐 무책임함 이런 키워드로 특정 멤버가 해왔던 모든 것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만 판단이 되는 근데 이게 너무나 지금 지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겠죠. 쇼츠 없어질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뒤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함 이게 너무 저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SNS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쇼츠 릴스를 마주하게 되면서 그걸 볼 때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어떤 감상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일부분도 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쇼츠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나오는 논란들은 대부분 쇼츠에서 출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르세라핌 그 영상도 사실 40분 정도 공연이잖아요. 네. 그걸 다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40분 다 보고 말한 사람들 몇이나 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맥락만 자르지 않는다면 쇼츠는 또 죄가 없을 수도 있어. 그건 그냥 사실 형식이에요. 말 그대로 쇼츠. 짧은 무엇이죠? 왜냐면 제가 쇼츠를 많이 보진 않는데 보는 거는 제가 이미 본 작컨에
귀여운 모습을 짧게 이제 나왔을 때 네네. 그걸 다시 보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네네네. 부분을. 전 보통 쇼츠를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소비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악의적인 거는 너무너무 불태우면서 악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형태인 그쵸. 거죠, 이게. 결국 뭔가 도구보다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이 앞에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쨌든 케이팝이 미쳐가고 있다. 이거 진짜 미쳐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된 에피소드는 샤이니 키의 주사 이모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부를 때 굉장히 다각적으로 미친 포인트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사실 꽤 최근에 있었던 논란이기도 하고 이것도 좀 소화가 단번에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논란을 둘러싼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논란에 대한 미친 포인트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일단은 정리는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입장문 게시의 타이밍에 대한 논란. 샤이니 키가 이 박나래 씨로부터 출발한 주사 이모 그 논란이 제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입장문을 언제 올려줄까를 매일매일 카운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주 투어 중이었고 그래서 투어 중에 올릴지 투어가 끝나고 올릴지 이거를 되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는 투어가 끝나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되고 나서 한 8, 9일 정도 있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이 너무나 오래 걸린 타이밍이다. 이게 팬이 아니라 대중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연루된 어떤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대에 8일 후에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 근데 그 대중분은 키의 입장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팬이었다면은 네네네.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든 너무 애가 탈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든 진짜 지옥 같은 8일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대중이 근데 그 입장문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재밌네. 네, 그래서 올라왔나? 뭐 퇴근하고 올라왔는지 봤는데 아직도 안 올라옴. 뭐 이런 글도 실제로 많았고. 맞아. 그러니까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되는 문화? 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입장문을 올리면서 키씨가 당분간 이제 활동을 중단하겠다. 일시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다음에 SNS 포스팅을 하나를 했습니다. 고 종현 씨를 추모하는 사진을 올렸었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면서 SNS를 하다니. 저는 활동 일시 중단에 대해서도 각자 기준이 엄청나게 다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팀의 멤버였던 사람에 대한 추모 의사를 보이는 건 그건 활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적 영역이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조용히 추모하지. 그러니까 추모라는 것은 조용히도 할 수 있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라는 논란까지 제가 이제 반응까지 보면서 아, 이게 아이돌이 짊어져야 되는,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공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움의 범위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샤이니 키씨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했어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식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했다. 이모분이 의사 면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그 굉장히 공교롭게도 샤이니 키씨의 가족 중에 의료계 종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되게 겹겹이 많은 것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금 말한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일 수가 있다면 제가 의아했던 것은 대인관계인데요. 키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산다나 놀라운 토요일 이런 예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긴 관계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같이 연루가 된 이 주사 이모를 소개를 받게 된 경로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전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음식을 만들면 같이 나누고 안부를 물어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이 샤이니 키를 이루는 인상 중에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그 대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네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다라는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고립되길 원했던 거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돌 팬분들 중에서 친구 없는 남자 아이돌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럼 최근에 탐라에서 몇 번 보고 네네네. 이건 무슨 소리지? 네.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친구가 없이 활동만 하면? 왜 남한테 친구 없음을 요구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다시 들어도 놀랍고 이 논란에 대해서 가장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이돌의 동태 눈깔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동태 눈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번 잠을 많이 자거나 그러니까 휴식을 많이 취하거나 2번 주사 같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1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한 상황이었다고 짐작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근데 눈에 안광은 있어야 되고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근데 그런 환경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취했을 것 같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어떤 시선과 관점이 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태 눈깔은 절대 안 돼. 하지만 초인적으로 뭔가를 해내길 바래. 근데 초인일 순 없어요.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산다에서 키가 그 새벽 4시 반까지 뮤직비디오 찍고 귀가해서 엄청 꼼꼼하게 세안하고 엽떡이랑 치킨 먹고 자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떤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면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거의 밥을 못 먹어야만 우리가 보는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그 나온산 에피소드에서 다뤘었고 그때는 뭐 다들 박수 쳤죠. 뭐 본인의 일에 프로페셔널하게 한 후에 또 피부 건강도 지키면서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밀어놨다가 먹는구나 했지만 저는 이번 논란에서 그 에피소드가 정말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소화했을 것이고 그걸 키만 그렇겠냐고요. 다른 아이돌들이 다 그렇겠죠. 진짜 현역으로 하는 아이돌들 보면 휴가가 1년에 10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못하죠. 좀 못합니다. 그 촬영 특성상 새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고 뭐 음악방송도 새벽에 찍고 근데 아시잖아요. 새벽에 한번 일해보면 얼마나 그 다음날이 힘든지 근데 늘 반짝이길 바라고 늘 뼈를 완전 갈아서 무대하길 바라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거를 모두가 아는데 개선이 안 된 채로 그것만 계속 점점 더 바라고 있는 게 결국 이 화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그 개인들의 문제라고 생각 들진 않았어요. 이 모든 요소들 중에서 어쨌든 너무나 잠을 잘 수가 없고 휴식이 없이 돌아가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속도와 호흡이 빠르고 이거를 모두가 그 수준으로 해낼 수가 없고 뭐 그래서 좀 휴식을 보장하라. 진짜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없지만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이돌이 쉬어야지 그 스태프도 같이 쉴 수 그쵸, 있잖아요. 네. 엔터 쪽 노동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걸로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왜 못 쉬냐? 아티스트가 그렇게 너무너무 일이 많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일이 많아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한국 사회 자체가 호흡이 좀 느려져야 돼요. 늘 하는 말이 K-팝은 작은 한국이다. 모든 한국의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다. 요즘 노동 문제가 진짜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뉴스에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해내는 아이돌을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쉬엄쉬엄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걸 해내는 모습이 감탄스러울 때가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좀 멈춰 볼 때가 됐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여생 동안 K-pop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오래 K-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의 단계가 그러니까 마치 내가 10대 때 하던 고민이랑 30대 때 하는 고민이 다르듯 팬으로서도 그건 동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누군가의 팬이었던 저는 이제 이 그룹이 어떻게 하면 영원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로 했다면 이제는 그 고민은 안 하지만 아이돌이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이제는 하게 되죠. 그게 뭔지 사실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또 제가 40대에도 K-팝 하고 있다면 다른 고민과 다른 과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계속 새롭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고 그때마다 전략과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 망돌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언니 그 표현을 안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망돌이라는 표현을 썼어. 근데 제가 사실 망돌이라고 했던 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망돌이라고 하긴 했었어요. 더 슬퍼. 더 슬프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말을 해주니까 너무 정신이 퍼뜩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단어를 네.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생각 든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오기 전에는 나 너무 라이트하지 않은가? K-팝에 또 그 대해서 생각을 하셨군요. 예, 또 여김없이 너무 순도가 낮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니다. 순도가 또 꽤 깊다. 스펙트럼이 네. 넓어서 순도가 얕게 느껴지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최근 몇 년간의 그 K-팝 업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스트레스 강도는 높았지만 오히려 생각은 좀 명료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감정 그렇게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다.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명료해지고 있다. 타협할 수 맞아요. 없는 지점이 생기고 있다. 그런 감정이 드네요. 저희 그래서 공식 질문을 제가 또 나름 만들어봤어요. 혜인님에게 K-팝이란? 이렇게 역질문 하면 안 되지만 유진님은 답이 있으세요? 선생님 너무해. 저는 제 삶인 것 같긴 해요. 직업도 아닌데 내 삶이래. 저도 삶이네요. 네. 그러니까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엇. 맞아요. 네. 인생. 동족이다, 동족. K-팝은 인생이다. 결국 그렇게 됐네요. 좋은 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K-팝이. 배우는 것도 많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진중한 얘기, 무거운 얘기 했지만 집에 가면서 또 나를 달래줄 맞아요. 아이돌 영상을 또 볼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어제 10시에 또 작건 낄낄거리면서 보다가 잠들고 왔기 때문에 네네. 너무 큰 행복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맞아요. 또 올해 같이 K-팝 재밌게 네. 콘서트에서 중간중간 만나잖아요. 네네네. 작년에 SM 30주년 30주년. 콘서트 때 같이 본 건 아니어도 그 공간에 함께 있었고 고척돔에 샤이니 콘서트도 그때 같이 있었고 맞아요. 이번에 아쉽게 엠믹스 콘서트는 불발되었지만 네, 계속 아쉽네요. 네. 올해 콘서트를 오며 가며 마주칠 것 같아요. 네. 마주치면 부디 또 연락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출연 소감 및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유진님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 인생이자 K-팝이자 인생 돌아볼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나오실 분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서 나눠주실 다른 팬분들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출연해주신 혜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첫 번째 편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